안녕하세요. 오늘은 렌즈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렌즈 회사는 크게 나누면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이 있죠. 그리고 수입 제품은 다시 나누면 몇 나라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일본과 독일 회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나 이제 미국 회사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히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수입 렌즈가 완성도 면에서 한 20% 전후로 조금은 더 잘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동급 대비, 그러니까 동일 사양으로 따졌을 때 가격은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렌즈가 잘 만들어졌다 또는 이제 완성도가 높다고 하는 부분이 뭘로 이렇게 판단이 되느냐. 물론 여기까지 고객들의 만족도라든가 논문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함축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얼마나 역사가 깊냐. 그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누적된 양이라든가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기술적인 면이나 노하우 면에서 그만큼 수준이 높다라는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렌즈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즈의 기준이 뭐냐? 소위 말해서 렌즈는 이제 의약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인 렌즈를 실험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본하고 독일한테 렌즈를 수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잘 만들어진 렌즈다라고 소위 말하는 겁니다. 각 회사마다 더 크게 나누면 독일 렌즈의 특징과 일본 렌즈의 특징. 요거는 아마도 초보 환경사를 비롯해서 실무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시작점 자체가 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유럽 쪽은 아무래도 원시가 많고 아시아 쪽은 근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도 있고요. 또 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독일 쪽이 조금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든 방식이 조금 틀린데, 대표적으로 큰 차이는 독일 렌즈들은 어떤 뭐 양면 비구면이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점상 구조,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토릭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렌즈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하나는 그 경사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렌즈 표기가 S 플러스 C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게 환산된 도수가 나올 겁니다. 경사각을 보정해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게 조금 안경사들한테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그건 뭐냐? 말 그대로 상방식, 경사각이 제로였을 때 위치 OH를 측정을 해서 가공을 한다든가 그렇게 측정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정 장비도 독일 쪽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일 렌즈의 특징들은 동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에 생기는 도수 오차나 비점 숫자를 줄이는 방식이라면, 일본 렌즈들은 경선, 소위 말해서 뭐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런 걸 따져서 수차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뭐 외면 비구면이다, 내면 비구면이다, 양면 비구면이다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물론 지금은 독일 렌즈나 일본 렌즈나 최고 위에는 자율 공면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뭐 약간 AI라고 보면 되죠. 그때 정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렌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맨 윗급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시작점 자체가 조금 틀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면에서는 독일 렌즈는 알다시피 좀 전에 말한 대로 이제 원시, 그리고 그 전에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 유리 렌즈, 그리고 조금은 더 디테일한 특수한 뭐 프리즘이라든가 아까 말한 점상 구조에 따른 이제 개인 맞춤형
렌즈들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죠. 그거를 통상적으로 ILT 렌즈라고 하는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노인분이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 렌즈들은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뭐 다양성이라든가 코팅 문제, 그리고 뭐 근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시 문제, 이쪽에서의 장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독일 렌즈와 일본 렌즈의 이제 차이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얘기하자면, 참고로 기능성 렌즈부터 누진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10종류의 렌즈를 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는 고객들 모니터링을 해보면 독일 렌즈는 마치 독일 차와 비슷해서 굉장히 임팩트해요. 그래서 어떤 딱 초점이라든가 그게 딱 이제 맞춰졌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그 시야라든가 그게 좋은데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 차들이 딱딱한 이유가 도로가 좁고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을 위해서 딱딱해진 것처럼 안경 렌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이라든가 이제 원시에서 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본 렌즈는 뭐 차랑 똑같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내리거나 옆으로의 시야라든가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선명도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들을 조금씩 각각 얘기해 보면, 물론 요거는 사견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그리고 모니터링 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회사들은 사실 나와 있는 회사 제품들은 다 써봤습니다. 수입 렌즈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 나름대로 특징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회사들이 일본 렌즈부터 먼저 얘기하면, 니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시작됐는데, 니콘의 장점은 독일과 일본 렌즈의 장점을 잘 믹스한 부분과 거대 자본과 힘이 있다 보니까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다양한 렌즈들을 출시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이코 같은 경우는 설계 부분에서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진에서도 내면 비구면 내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최초로 했고, 이제 양면 비구면 렌즈 자체도 시작점 자체는 세이코가 가장 먼저 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세이코가 일본 렌즈 중에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카이 같은 경우는, 토카이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자기들만의 이제 고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토카이 같은 경우는 전쟁 당시 군수 업체였어요. 군수 물자에 들어가는 렌즈에 관계된 것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강도면에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좀 특수한 쪽에 강하게 어필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후생성에서 인정하는 CCP, 소위 말해서 저시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CCP라든가 뭐 루티나 뭐 그런 부분들의 렌즈들이 나왔는데, 코팅이 참 다양하고 강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곧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특수렌즈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물론 국내에서 다 수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호야 같은 경우는 판매 시에 가장 일본 렌즈 중에서는 아마도 쉬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자리매김한 게 오래됐기도 했고, 고객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호야의 어떤 렌즈를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한 번쯤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호야 렌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차로 치면
뭐 소나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평균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장점인 다른 회사에서 아직 출시 안 된 어린이용 전문 렌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팅 면에서 항균 코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출시해서 그런 이제 특수한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렉스라는 평광 렌즈만 나오는 그런 이제 회사도 있는데, 거기는 장인 정신이 뛰어나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평광으로는 뭐 가장 오래됐고 완성도 역시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일본 렌즈들은 그런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단점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렌즈는 아시다시피 자이스라는 회사가 있고 로덴스톡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이스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양안시에 관계된 프리즘 렌즈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 얘기긴 하지만 유리 렌즈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근데 자이스 회사 자체가 안경 렌즈보다는 의료기에 들어가는 렌즈라든가 전자현미경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렌즈 부분을 더 이렇게 확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한 프리즘이나 유리 렌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장점을 갖고 있고요. 로덴스톡은 사실 안경사들이 조금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몇 년간은 소모라는 회사에서 OEM으로 로덴스톡 한국 렌즈가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는 독일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잘 안 알려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는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안경사한테도 부담스럽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덴스톡은 이제 렌즈가 잘 만들어지고 정말로 이제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수입 렌즈에 비해서도 2배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모니터링이 돼야 그거에 대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미비하다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덴스톡이 저희들도 독일 제품도 많이 써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써봤는데 좋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만들어진 건 정말 좋은데, 그 중에서도 좀 탁월한 부분이 경험상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원시 렌즈에서, 아까 말한 이제 독일이 원시가 강하다고 했는데 원시 렌즈에서 뭐 회사마다 얘기하는 건 틀리지만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드는 가공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은 다 틀리지만 로덴스톡에서 하는 MDM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타 회사에 비해서 좀 탁월합니다. 놀랄 정도로 탁월한데, 그런 장점, 뭐 다른 뭐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 효율성, 가격 대비 효율성을 가지고 비교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들은 모니터링 한 다음에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보다는 그 회사에 어떤 등급의 렌즈를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만이 없거나 어떤 회사를 쭉 써왔다면은 굳이 회사를 바꾸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장단점이 다 틀리고 익숙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바꾸기보다는 그 회사 내에서 등급을 올리거나 그런 설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짜는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뭐 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렌즈 파트가 끝날 때쯤에 다시 전체적인 거를 정리를 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고객들한테 잘 추천을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